자, 이제 역함수 성질과 그래프 해갖고 나오는 친구 배울게요. 218페이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항등함수를 배웠고, 함수의 합성을 배웠고, 역함수를 배웠다. 그 다음, 회색 박스, 역함수 성질과 그래프, 괄호 1번. 함수 f와 그 역함수 f 인버스. 자,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이고, i가 항등함수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1번 f 인버스의 인버스 역함수 두 번 붙었죠? 얘는 f가 된다. 누구랑 비슷해요? 그러네, C하고 비슷하죠. 그쵸? 우리 여집합하던 거랑 똑같죠? 드모르간 법칙에서. 그래서 A 여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사라져요. 그럼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을 거꾸로 쏘고 한 번 더 거꾸로 쏘면 원래 상태로 쏘는 거랑 똑같아져요.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거 1번 자주 사용합니다.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가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F 인버스랑 F랑 합성시켰어. 자, 그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시키면 항등함수가 된다. 자기 자리로 오겠죠. 원래 자리로 오겠죠. 생각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쐈다가 다시 거꾸로 쐈어. 그럼 원래 자리로 온 거 아니야. 쐈다가 다시 쐈어. 그럼 원래 자리로. 그래서 항등함수가 된다. 요것도 수식으로 잘 봐두시면 봐두세요. 그쵸. 괄호 안에도 x, 괄호 밖에도 x. 항등함수. 오케이. 됐을 거고. 동그라미 3번. 자, 당연히 역함수, 영원도 교환이 됩니다. 영원도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랑 3 보시면 항등원 영원은 교환 법칙의 예외다 라는 내용이 옛날 교육과정에 있었어요. 아주 옛날이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그 교육과정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i가 된다. 그거 똑같은 거 적혀 있고, 동그라미 4번 f 함수의 i를 합성 f고요. 그 다음에 i가 f. 이건 아까 봤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만 새로 배우는 거라서 붉은 글씨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괄호 2번. 두 함수의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예요. 두 함수의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예요. 즉 G라는 함수가 있고 F라는 함수가 있고, 근데 합성을 시켜봤더니 항등함수가 나왔고, 그러면 G하고 F는 서로 무슨 함수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합성함수의 역함수, 합성함수의 역함수. 자, 우리 합성함수의 역함수 G 합성 F를 통째로 인버스 때려라 라고 하면, 자, 좀 특이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서 인버스가 바뀌어요. 그죠? 요거는 다른 곳에 없는 거예요. 아예 다른 거에, 다른 우리 뭐 행렬이다, 집합이다 이런 친구에서 본 적 없는 친구야. 됐지? 없는 친구고,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뀌면서 인버스가 붙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아들으셨나요? 물론 화살 쏘기를 해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외워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두시면 된다. 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화살 쏴보면 아니까. 그 다음에 4번 역함수 그래프. 자, 함수 그래프와 이 함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원함수라고 한다. 그쵸? 원함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라는 녀석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 대칭 밑줄 그으시고, 자, y는 x 대칭이면 우리 변수가 어떻게 되죠? x, y가 자리가 바뀌죠? 아, 이게 그래서 역함수구나. 옛날에 선생님이 대칭이동 설명할 때 나중에 역함수라는 곳에서 보게 될 거야 라고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자, 거기 보시면 괄호 3번.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법칙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다. 화살 쏴보면 된다. 그죠? 그게 이제 회색 박스 바로 밑에 설명되어 있어요. 함수의 순서가 거꾸로 뒤집힘에 유의한다. 오른쪽 그림의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순서를 이해해보면 당연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봅시다. X에서 Y를 거쳐서 Z로 갈 거래요. 그럼 F를 타고 그 다음에 G를 타죠. 근데 Z 쪽에서 X로 거꾸로 오려고 하면 Z에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타야 돼? 버스를. G를 타고 그 다음에 F를 타야 되겠죠?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거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알지? 아, 당연히 내가 환승을 하는데 100번 타고 200번 탔어. 그럼 200번 타고 100번 타야 오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거꾸로 올 때.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화살 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친구다. 그래놓고 같은 방법으로 3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시킨 함수의 역함수도 자, H, G, F 역함수 하면 F, G, H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서 인버스가 때려진다. 100번, 200번, 300번이었으면 300, 200, 100 이렇게 거꾸로 태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역시 혼나야 된다. 이건 맞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못하냐고. 이거 무슨 수로 설명합니까? 이게 이해 안 되면 1 더하기 1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 엄청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정부 그림 그려져 있고 증명. 솔직히 이게 증명이 중요하냐? 전혀 쓸데기 없어 보입니다. 알겠죠? 이 증명은 별로 의미 없다. 이거 가리키는 선생님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설명,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요거 설명은 봐둡시다. A, B라는 점이 있는데 Y는 fx 그래프 위의 점일 때 우리는 FA는 B라는 친구가 성립하죠. 당연한 거죠. X자리, Y자리 대입하면. 얘가 성립할 텐데 역함수에서 그러면 XY 자리, 변수 자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A는 F 인버스 B가 성립해야 되겠죠? 성립해야 되므로 B, A라는 친구 B, A라는 친구가 역함수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XY가 자리가 바뀌어 있는 점은 결국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죠?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시면 A, B라는 친구가 Y는 X에 대해서 수직으로 2등분 되는 거리에 B, A라는 점이 찍히면서 F 인버스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걸 나타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얘들아, 역함수 그래프는 원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X를 축으로 해서 뭐한다? 대칭 이동시킨다. 알아들으셨나요? 자,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함수죠. 그럼 F 인버스 그래프가 그려져 있대요. 그럼 F 인버스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다시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원함수인 F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으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설명해갖고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거 설명이 중요한 설명이었다. 나머지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하나도 없다. 그냥 순수하게 딱 이해하실 수 있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 219에 77 문제 한번 보죠. 자,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fx라는 함수가 x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ex고요. 자, 그때 다음 값을 계산하세요. 다음 애가 되게 식이 복잡하게 막 엄청 합성이 많이 돼 있잖아요. 연산이니까 여러분들 연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복잡하면 성질들을 써서 간단히 만들어야 연산이 되겠죠. 그렇죠? 간단히 만들고 연산한다잖아요. 수학은. 자, 그래서 그거 할 줄 아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칠판 보시고 갑니다. 자, 보시면 집합 연산할 때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집합 연산할 때 보시면 드모르간 법칙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어떤 집합과 그 집합의 여집합을 만나게 해주면 간단해집니다. 하고 공부를 했어요. 집합의 연산 법칙 1, 2, 3, 4, 5 선생님이 가르쳤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여집합 법칙 그렇게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f라는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가 만나면 뭐가 되죠? 항등함수가 되죠. 항등함수는 있으나 만화한 친구죠. 항등원이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만나야 한다.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합성함수의 역함수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서 인버스 붙인다. 기억나시죠? 붙여주고 나면 얘는 F 오퍼레이터, F 인버스, 오퍼레이터, G 인버스, F 그리고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는데 순서대로 쭉 봤더니 얘는 뭐가 되죠? I가 되죠. I. 자, 왜 얘부터 계산할 수 있죠? 무슨 법칙인가요?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I랑 뒤에 있는 놈은 I는 만나나 마나잖아요. 날라가 버리겠죠. 날라가 버리고 나면 남는 친구는 G 인버스에 F 1이 합성된 친구가 남아있을 거다. 됐죠? 자, 그러면 F1 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F1 값 외식이 있잖아요. 1 대입해주면 얼마죠? G 인버스 2라는 값이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값입니다. 자, 근데 인버스로 주어진 건 역함수를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합니다. 그랬죠? 얘를 미지수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처리했고 자리를 바꿔주시면 x랑 y랑 자리 바꿔주시면 원하는 수로 풀 수 있습니다. a 값을. 됐죠? 그래서 x 자리라 a 대입해주시면 a 플러스 8은 2가 되겠고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6. 3으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2로 나눠주시면 쉽게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사진 찍어주시면 되겠고. 자,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집합 연산에서 하던 거랑 드모르간 법칙 사용하던 거랑 살짝 비슷하다. 그런 느낌? 항등함수가 되면서 서로 사라집니다. 그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9.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역함수를 이렇게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 이유. 사실 요것도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동영상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뭐 중간부터 들어와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수학은요 다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모든 친구들이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알지? 큰 강이에요. 큰 강에서 이렇게 조금씩 그 지류라고 해서 강줄기가 이렇게 다른 데로 뻗어나가 있을 뿐이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수의 식으로 넘어갔다가 뭐 다른 단원 행렬로 갔다가 뭐 함수로 갔다가 확률로 갔다가 집합으로 갔다가 막 난리가 터지잖아요. 난리가 터져도 전체적인 그 연산이라는 전체 틀에서 보면 똑같은 거야. 알지? 이해하는데 앞쪽에 배경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할 때는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친구들 있죠? 중간은 못 봤어. 기말엔 잘 봤어. 그럼 사실은 중간 못 본 부분을 채우셔야 돼요. 채우고 그 학년이 끝나야 돼요. 알지? 못 봤어, 끝났어,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수학은 그 부분에 대한 구멍이 나중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처음부터 중1, 중2, 중3 그때부터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않고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학교에서 뭐를 시험 안 본대요. 선생님들 시험에 안 나와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학생들. 절대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와. 큰일 났어. 니네 학교 애들만 몰라. 그 뜻이에요. 딴 학교 애들은 다 알아. 알겠지? 근데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수능 시험은 전국에 있는 애들이 시험을 봐.
그럼 니네 학교가 모르는 게 엄청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거는 상관없는데 덜 알고 있는 건 큰일 날 짓인 거야. 알아들으셨?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내가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 몰라도 되는가. 사실은 그게 학습 난이도예요. 공부의 난이도를 결정한다. 알았지?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사람이 선생님이죠. 알지? 어디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이 깊이까지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는 이 깊이까지 몰라도 돼 라는 가이드라인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사람만 정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정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출발인데 뭘 알아요? 뭘 알고 있다고 그걸 정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그 각 단원들 중 야 이거는 어려워도 알아야 돼. 이거는 좀 몰라도 돼. 알지? 그 가이드라인은 100%일 수는 없어요. 사실은 100%를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해주는 99%를 쫓아오면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 몇 프로를 버림으로써 수학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이제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시고, 근데 그거보다 더 낮추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선생님 필기가 이미 조금밖에 필기를 안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줄여갖고 네 맘대로 막 줄여서 요약을 때려버렸어. 그럼 나중에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치? 그래서 더 하시면 안 돼요. 더 모르면 안 돼. 그냥 이게 맥시멈으로 모르는 거야. 이거 이상 모르면 이제 큰일 나. 수학 문제 못 풀어. 나중에 이제 뭐 학년이 높아지면 큰일 나. 안 배운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가르쳐준 건 100% 알아야 된다. 그거 이상 더 알려고는 안 해도 된다. 알겠지? 근데 그거 이하 알고 있으면 큰일 난다. 알아들으셨나요? 그거를 까먹지 말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도요, 어려운 문제 졸라 어렵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죠.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고 넘어가는 거는 그런 이유야. 가르쳐주면 도움은 되겠지. 근데 난이도는 엄청 올라가고 실제 쓸모는 별로 없는 거야. 알겠지? 3년 내내 얘를 볼 일이 거의 없어.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야지. 버려야지. 그걸 왜 갖고 가? 나올 때 하면 되거든. 걔는 안 나오면 계속 안 해도 돼.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다 알고 시험 본다? 이거 고등학교 때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이제는 시험 몇 번 보니까 알겠죠? 내가 시험범위에 있는 걸 다 알고 시험 보겠다. 가능해? 전혀 불가능합니다. 중학교 땐 가능합니다. 중학교 땐 그 문제집, 그 문제집, 그 문제집, 그 문제집. 알지? 문제집 난이도 올려봤자 한 두세 문제? 문제집 당? 새로운 문제가 두세 문제씩밖에 없어. 그래서 난이도를 엄청 올려서 문제집을 많이 풀어도 한 10% 올라갈까 말까 해. 근데 고등학교는 문제집이 달라지면 내용도 달라져. 풀이도 달라져. 할 건 존나 많고 엄청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못 잡으시면 큰일 날 거야. 큰일 나.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너무 지역적인 내용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큰일 나요. 알았죠? 그거를 까먹지 마시고 일단 공부하실 때 슬슬 이제 아마 단원이 어려워질수록 새로운 요령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서 습득을 하실 텐데 그 요령이 나한테 너무 어려우면 버리세요. 알죠? 그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버려야 되니 줄여야 돼. 몰라도 되는 친구라서 안 설명한 거니까 버리는 거야. 버렸는데 선생님 얘가 뭐 자주 나오는데요? 그때 하면 되잖아. 그건 괜찮아. 뭔 말인지 알겠지? 필요해서 하는 건 괜찮아. 근데 필요하지 않은데 미리 쟁여놓는 건 필요 없는 거야 솔직히. 집에 막 물건만 존나 많아. 알겠지? 써 안 써? 안 쓰는 물건이 많을 때가 있다고. 맞잖아. 그거 쟁여놓으면
나 같은 사람들이 그걸 제일 넣는데 언젠가는 써요. 맞긴 해. 근데 그 언젠가까지 걔는 짐덩어리인 거지. 먼지 쌓이고 뭐 쓰레기 쌓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그 동안은 뭐가 되는 거야? 짐덩어리가 되는 거야. 공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이셔야 된다. 그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77 풀었고요. 79 갑니다. 79. 자, 어제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자, 역함수만 더 추가가 된 문제예요. 자, 오른쪽 그림은 y는 fx 그래프, y는 x 직선이 나타나 있었다. 아, 어제 y는 x 그 친구가 사실 쓰임새가 뭐였다? 그쵸? y가 주어지면 x 주어진 거고 x가 주어지면 y 주어진 거다. 이거 쓰임새가 첫 번째였고 합성함수에서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쓰임새는 역함수를 풀 수 있는 역할을 해줘요. 두 번째 쓰임새가. 알겠죠? 왜요? y는 x 직선에 대해서 보니까 대칭이니까 xy 자리 바꿔주는 거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요 이래요. f 합성 f 인버스 아니야. f 합성 f의 인버스 f 합성 f의 인버스 c 요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구하지? 역함수인데? 자, 일단 봅시다. 인버스가 붙었어요. 그럼 이거 풀어주게 되면 자리를 바꿔도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그리고 c 그대로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괄호를 이렇게 치겠죠. 괄호를 쳐줘요. 요거까지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했고 한 다음 이제 나는 이걸 어떻게 풀지? 자,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함수는 역함수예요? 원함수예요? 원함수예요. 그쵸? 원래 함수예요. 그럼 역함수는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에이, 여기다 이 곡선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맞죠? 그래서 역함수는 뭐로 푼다? 원함수로 푼다. 그거를 사용을 합니다. 역함수는 원함수로 푼다. 그래서 우리는 요 안에 있는 요 친구부터 구하는 거야. F 인버스 C라는 친구가 누굴까? 요거 구하러 가는 거야. 알겠죠? 얘는 F 네모가 C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Y 값이 C인 X는 누굴까? 요거 찾는 거야. 자, C인 X는 누굽니까? B죠? 자, 먼저 X축을 채우는 거는 어제 했어요. X축을 Y는 X를 이용해서 지금 Y 값들이 A, B, C 있는데 X축 먼저 채우시라고. 채우고 나면 읽는데 어려움 없거든? Y좌표가 C인 X값. 아, 읽어보니까 B 구해졌죠? 구해주면 다시 얘를 줄이시면 돼요. F 인버스 여기가 B야.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죠. 칠판 보고 있죠? 자, 줄였으니까 다시 우리는 F 인버스 B는 네모 놓으신 다음에 XY 자리 바꿔주면 B가 나오는 네모는 이렇게 되겠죠? 자, B가 Y 값이 B인 네모는 누구죠? A죠? 그래프에서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친구는 뭐다? A. 이렇게 해서 우리 원하는 답을 풀 수 있다.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 원함수를 푼다. 이게 무조건 핵심이에요. 자, 사진 찍어주시고. 자, 그래프는 없지만 뭐 풀이 방법이 저렇게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81번 문제 요거를 들어갈 거예요. 자, 페이지는 220페이지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요번 기말고사 시험 때 제일 난이도 높고 여러분들이 센을 풀 때 오 신기한데 뒤에 가서 유리함수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 여기서 얘네들 보게 됩니다. 알겠죠? 요게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220페이지가 엄청 중요한 친구다. 물론 요 내용 갖고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자, 220페이지 별표 20개 해놓고 나중에 다른 함수 뒤에 단원에 있는 함수를 무리함수를 공부할 때 이 친구 나올 거다.
나왔을 때 내가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기 220페이지를 잘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 fx가 있어요. fx라는 친구가 2x 플러스 a. 자, 이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이 f 인버스의 역함수의 교점이 x좌표가 4다. 그때 상수의 값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답니다. 봅시다. 평소 하던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 순서를 막 바꾸시면 안 돼. 역함수가 나온다고. 평소 하던 대로. 함수식에 모르는 게 있네. 그럼 저 함수식을 만족시키는 xy 값이 필요하겠네. 맞죠? 그 xy 값을 구해야 되는데 f랑 f 인버스의 교점의 x좌표를 줬네. 교점의 x좌표를 줬어. 이 교점의 x좌표를 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만 저 함수식을 만족시키는 xy 값을 구할 수 있겠네 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제 거기 보시면 거기 보세요. 풍산자 말 한번 읽고요. 풍산자 말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fx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y는 x 위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거기에 교점은 뭐뭐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y는 x 위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입니다. 없다. 그렇게 안 생기면 안 생겨요. 그 뜻이야. 자, 이제 참고를 볼 거야. 참고 y는 fx 그래프와 역함수 y는 f 인버스의 그래프의 교점 좌표를 구하는 문제는 함수 fx 그래프와 y는 x 사이의 교점 좌표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풀이래요. 알겠죠?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그러나 교점이 가끔 y는 x 밖에서도 발생 가능한 경우들이 있다. 가장 쉬운 예는 함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일치하는 함수 y는 마이너스 x라는 친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y는 마이너스 x에서 xy 자리 바꿔보면 같은 함수식 되는 거 아시겠죠? xy 자리 바꾸면 역함수잖아요. 근데 바꿔서 정리해보면 같은 함수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거기 있는 첫 번째 그림처럼 어떻게 돼요? 원함수와 역함수가 일치해버리죠? 그럼 교점이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 직선 위에 모든 x 값들이 다 되는 거 아니야? 교점이? 맞죠? 자, 또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y는 x라는 친구 이외의 곳에서도 교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 함수와 그 함수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y는 x 밖에서 교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얘가 2차 함수와 아직 안 배운 무리함수. 자, 사실은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거든요. 2차 함수의 일부분에 대한 역함수가 무리함수다. 요거 나중에 배우게 되면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그때도 y는 x 위에서 교점이 다른 곳에서도 교점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자, 계속 읽을 거예요. 일단 가장 쉬운 예는 y는 발로 치고 x-1의 제곱의 그래프이고, 자, 정의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역함수가 존재하려고 그러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른 거예요. 잘라주면 1대1 대응 상태인 함수식이 나오게 되고,
그 친구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1,0, 0,1은 교점이지만 y는 x 위에서 생긴 것은 아니다 해서 일단 교점이 다른 곳에서 생긴다가 포인트고, 이러한 현상은 x값 증가할 때 fx 값은 감소하는 함수에서만 가능하다.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하는 함수에서만 존재합니다. 둘 다 증가하면 존재할 수 없대요. 요것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밑줄은 그어놔주세요. 자, 계속 읽을게요. x값이 증가할 때 fx값도 증가하는 함수는 함수와 그 그래프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다. 요것도 밑줄 그어 놔주세요. 그래놓고 위에 거를 2, 밑에 거를 1, 밑줄 그어. 따라서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는 대부분 증가함수로 제시된다 라고 하면서 요 참고를 마무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쭉 읽었어. 읽고 중요한 것만 체크를 했어. 그럼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정리 봐봐. 지금 아무도 안 가르쳤어. 가르친 게 없어요. 알지? 보여준 적이 없어. 일단 외우라는 거지. 보여주기 전에 뭐야? 그냥 아예 기준을 만들어. 기준을 만들고 문제로 채워. 알겠어요? 난이도가 높으니까. 자, 일단 증가 감소 함수라는 내용을 안 배웠는데 지금 거기에 보시면 증가하는 함수는 이라고 적혀있고 감소하는 함수는 이라고 적혀있죠. 그렇죠?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라는 건 x값 증가할 때 y값도 증가. 기울기 양의 상태. 오른쪽 위로 가는. 이거 증가하는 함수예요. 알겠죠? 자,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 오른쪽 아래로 가는 상태. 이거 감소 함수라고 합니다. 됐죠? 자, 증가 함수면 교점은 어디서만 생긴다?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서만 생긴다의 결론을 내보면 결론 그거예요. 자, 감소함수면 y는 x 이외의 교점도 생길 수 있다. y는 x 위점 이외의 교점을 가질 수 있다. 알겠지? 그런데 하필이면 얘를 거기다가 적어놓은 게 뭐가 나오냐? 무리함수의 역함수라고 마지막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지금 얘로 들어져 있는 거예요. 시험에 얘만 나온다는 거죠. 요때만 조심해라 라고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학년 과정에서 요때만 뭐 해라? 조심해라. 요거 할 때만 조심해라. 나머지들은 다 뭐를 풀어도 된다? 위에 있는 증가함수 상태에서만 나올 거니까 y는 x 위의 교점으로 풀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자, 여기 기울기가 2입니다. 무슨 함수인가요? 증가함수. 직선인데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럼 오른쪽 위로 갈 거 아닙니까? 오른쪽 위로 가요. 이렇게. 그럼 무슨 함수라고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면 f 인버스와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재해석해보면 y는 x, y의 교점이랑 일치합니다. 증가함수면. 따라서 우리는
F 인버스를 구해 안 구해? 안 구하겠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역함수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역함수를 안 구하고 누구랑 누구의 교점, F와 Y는 X와의 교점, 이거 찾아버리면 결국 역함수와의 교점과 어떻게 된다? 일치하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뭐 하라고요? 이렇게 되는 걸 다 유형으로 그래프를 보여줄 수 없으니 기준을 외우고 기준에다가 문제들을 꽂아 넣으라고 했어요. 나 분명히 말해줬니? 말해줬지. 이 방식으로 공부해야 돼 여기는. 알았어? 이땐 이렇고 저땐 저렇고 기준을 안 잡아놓고 그렇게 문제부터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 단원이 굉장히 어렵다. 엄청 어려운 얘기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를 먼저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알아들으셨죠? 기준 생겼나요? 뭘 봐야 돼요? 우리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봐야 돼요. 아니 이게 기준 아니겠어요? 면이 기준 아니겠어요? 너가 숙제를 안 하면 이게 기준이잖아. 알겠지? 면. 얘가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자,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먼저 따져본다. 알겠지? 그럼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빨리 따질 수 있는 경우는 직선은 기울기 보면 되는데 곡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려봐야 돼요. 곡선들은 뭐 해봐야 돼요? 그려봐야 돼요. 거기 밑에 보시면 거기 무리함수, 이차함수 이거 그려봐야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 있다고. 알아들으시겠죠? 오케이? 직선 빼놓고 다 그려봐야 돼요. 일단 그려봤는데 증가함수야! 그러면 F 인버스를 구할 생각하지 말고 누구랑? Y는 X라는 직선과 교점을 찾을 생각 해주시면 된다. 알아들으셨어요? Y는 X와의 교점을 생각해주면 된다. 자, 요게 우리 문제의 포인트다. 그림 그려보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풀이에는 그림은 안 그려져 있지만 자, A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 하나가 그려진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 뭐 어떻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얘가 F라는 함수 그래프예요. 그렇죠? 이 F라는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자, Y는 X 직선에 대해서 F 인버스라는 친구는 얘를 이렇게 접는 거거든요. 이게 접히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얘는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접히겠죠. 그렇죠? 저 하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었을 때 접어주게 되면 요 점은 수직으로 2등분 되는 거리에 가서 이렇게 찍히고 자, 요 점은 수직으로 2등분 되는 거리에 가서 이렇게 찍히고 그럼 점 두 개 갖고 이제 이어보면 교점은 어디서만 발생하느냐? 교점은 결국 이렇게 F가 증가함수면 F 인버스를 그렸을 때 교점은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이 빨간색을 지워버리면 F와 Y는 X와의 요 축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교점이 어디서 생길 수밖에 없다? 축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무슨 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누구를 연립해서 푸는 거야? Y는 2x 플러스 A라는 친구와 Y는 X라는 친구를 왜 연립하죠? 교점이니까요. 알겠죠? 연립을 해주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 X좌표가 얼마라는 거죠? 4라는 거죠. 자, 얘랑 연립을 한 거야. 연립을 했고 한 다음에 누구 대입하면 되는 거야? X 자리에 4 대입하면 되는 거야. 연립을 했고 Y수가 있죠? 그 다음에 X 자리에도 누구 대입하면 되는 거야? 4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없죠? 된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A 값을 볼 수 있다. 자, 사진 찍어주시고. 자, 저 오른편에 정리된 거, 노란색 글씨로 정리한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제 세뇌에서 선생님이랑 문제 풀 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이상한 짓 안 하고 제대로 풀 수 있게 돼요. 이쪽 기준이 없으면요, 진짜 이상한 짓 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y는 x랑 교점 아니야? 저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는 애들은 저걸 풀거든요. 풀었는데 답이 틀릴 거야. 왜 틀려? 아까도 봤지만 무리함수 쪽에 역함수 들어가면 틀린다고. 틀리는 놈이 나와. 갑자기 나오면 그때 가서 뭐야? 얘만 예외야? 이렇게 외워? 그럼 나중에는 갑자기 직선인데도 예외인 놈을 내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대로 공부했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다 좀 틀려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 역함수 교점에 대해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잘 모르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진짜 그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설명해? 다 이런데 얘만 예외야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상하지?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설명 들으시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안 풀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 요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됐고 이제 봅시다. 조금 쉬기도 애매하고 안 쉬기도 애매하고. 자, 함수 방정식 안 쉬고 그냥 할게요.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없었어요. 우리 해봤자 뭐 2개 딱 배웠는데 뭐. 자, 어려운 거 없었어요. 함수 방정식으로 그냥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자, 함수 방정식이라는 친구가 지금 우리 교재에는 있습니다. 함수 방정식. 자, 아이고. 자, 이 함수 방정식이라는 친구는 뭐 어려운 내용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한번 읽어놔 볼게요. 거기 221페이지. f 괄호 안에가 2x는 2fx와 같이 좌변과 우변 모두에 fx가 있는 식을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를게. 자, 그럼 이거 외우시면 돼요. 자, 좌변과 우변에 모두 fx가 있는 식을 뭐라고 한다? 함수 방정식이라고 한다. 밑줄 보고. 자, 함수 방정식의 해법의 기본은 뭐다? 대입이다. 그냥 애들 수쳐 넣으면 된다. 이게 풀이 방법이래요. 됐어요? 자, 그 정도까지만 일단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뭔 소리야?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83번 문제에 풍산자를 먼저 읽어볼게요. 풍산자 y. 함수 방정식 문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동그라미 1번 1 또는 0을 대입하여 f1 또는 f0 값을 구한다. 동그라미 2번 문제에 주어진 수를 대입해서 뭐 해본다. 그 다음에 구하라는 수를 대입해서 해본다. 이렇게 써놨네요. 이게 뭔 뜻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함수 방정식이라는 친구는 함수 방정식. 자, 방정식부터 해석을 해보면 이렇죠. 방정식이란 건 뭐죠? 특정 x값에 대해서만 참. 맞죠? 특정 x값에 대해서만 참. 오케이? 즉 좌변과 우변에 함수 f라는 친구가 들어있는 상태의 등식인데, 특정 x값을 넣었을 때만 좌변과 우변의 값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그래서 함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하고요. 풀이 방법은 지금 문제에서 뭔가를 풀라고 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대입밖에 없대요. 대입밖에 없다는 건 문제의 출발 지점에 뭔가 하나를 준다예요. x값
값이 뭐일 때 y 값이 뭡니다. 함수는 그거잖아요. x, y 사이의 관계니까. 그래서 x 값이 뭐일 때 y 값이 뭡니다를 준대요. 주면 그 친구에서부터 출발해서 풀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냥 다 주고 야 이거 넣으면 풀려. 그럼 이거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시험 문제로 낼 때 어떻게 내느냐? 숨겨놔요. 중간 단계를. 뭐를 숨겨놔요? 중간 단계를 숨겨놔요. 아니면 출발 지점이 너무 쉬우면 출발 지점을 숨겨놔요. 알지? 숨겨놓은 친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찾는 방법이 지금 동그라미 1번이에요. x에다 뭐 또는 뭐를 대입해본다? 0 또는 1을 대입해본다. 자, 그래서 우리 출발. 뭔가를 대입할 게 필요한데 대입할 걸 아예 숨겨놨어. 그러면 x의 0, 5, x의 1. 대입해봐요. 자, 대입을 했어. 그 다음에 대입을 하면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다음 것도 대입한다. 계속 대입해서 이런 황당한 문제야. 목적지까지 한다. 이제 출발했지. 그럼 계속 태워 F를 태워서 목적지까지 가면 돼. 알겠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풀이 방법을 이렇게밖에 못 적는 거야. 한글로 적으니까 이거 되게 이상한 풀이가 된 거죠. 노가다를 통해서 x값 구하는구나. 노가다를 통해서 x값 구하는구나. 근데 노가다를 통해서 구할 때 일단 출발 지점으로 무조건 제시를 하는 친구들이 x0일 때랑 x1일 때를 주로 제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함수 방정식은 실제 쓰임새는 뭐냐면요. 함수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배운 게 1차 함수, 2차 함수 얘네들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친구가 바로 다음 단원에 유리함수, 즉 분수함수라는 걸 배워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 루트 단위 함수를 배워요. 그 다음에 학년이 높아지면 또 함수들이 막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함수들을 여러 개를 배웠을 때 나중에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러면서 함수 종류가 늘어나요. 그러면 함수들마다 성질을 가질 거 아니에요. 특이한 성질들이 있거든요. x값을 넣었을 때 y값이 결정되는 특이한 성질들을 가져요. 그 성질들을 저렇게 f가 들어간 상태의 식으로 표현해버립니다. 그래서 함수 방정식은 함수 성질을 나타낼 때도 나와요. 그래서 함수 종류를 숨겨놓고 문제 풀라는 친구에서도 2학년 되면 나온다.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 뭐 종류 배운 게 없어갖고 낼 수가 없는 거고, 나중에 2학년 되면 함수 방정식으로 함수 종류를 숨겨놔서 출제할 수도 있다. 알겠죠? 나중에 이제 2학년 가서 설명할 때 아마 이런 설명을 제가 할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함수 방정식은 결국 참이되는 x값을 노가다를 통해서 찾는 거구나. 그리고 출발 지점이 숨겨지면 항상 꼭 대입해 봐야 되는 친구들이 정해져 있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번 문제 가볼게요. 83번. 자, 양의 실수 집합에서 정의해. 즉 x, y 자리에 양수만 들어가야 돼요. 정의된 f라는 함수가 있는데 f x 곱하기 y는 fx fy 빼기 2가 성립한다. 근데 f2 값이 3이라고 적어주면 f 2분의 1의 값은 얼마일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게 뭘 구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이씨, 큰일 났네. 여기 선생님 말한 대로 2 주어졌으니까 2부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함수 방정식을 딱 만났을 때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친구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문자 x, y는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뭐라고요? x, y는 같은 수 넣어도 된다요. 까먹지 마세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 문자 종류가 다르니까. 아니에요. 같은 거 넣어도 돼요. 오케이? 다음. 자, 분명히 여기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거 제시하고 바로 답 나오는 문제는 출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말해줬죠. 안 된다고. 그런 문제는 수학 문제가 아니야. 없어. 너가 생각할 수 있게 뭔가를 냈겠지. 그래서 숨겨놨다고. 그 숨겨놓은 친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x, y 자리에 x0, y0 이거부터 넣어봐야 된다. x0, y0 x0, y0 들어가면 저기 곱한 거 0이죠? 0이고요 0이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죠. 그럼 보세요. 요 f 괄호 자체가 하나의 값인 거예요. f0라는 어떤 값인지 모르는 미지의 값이 있는 거지. 방정식이에요. 미지의 값이니까. 값이 있어. 근데 양변에 있으니까 이항시키면 사라지지? 그 다음에 요거 등식이니까 2가 이항되면 f0는 얼마다를 구할 수 있어? 2다. 요걸 구하실 수 있어. 구했죠? 좋아요. 숨겨진 거 하나를 구했어. 숨겨진 거 하나를 구했어. 구한 다음 자 그럼 또 선생님 또 다른 놈 1일 때도 막 숨겨놓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숨겨진 게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알겠지? 숨겨진 게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F라는 친구에다가 애들을 대입하면서 점점 결과치로 다가가는 느낌이거든. 결과물로 뭐 하는 느낌이야? 다가가는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0에서 2 그러면 중간에 뭔가 이빨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치? 0에서 2로 가세요.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 들지. 이런 느낌을 받고 풀어야 되는 상황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 설명은 저는 별로 좋아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0에서 곧장 2를 통해서 2분의 1로 못 가. 뭔가 이빨 빠진 느낌이 들어. 그러면 하나 더 구해야 될 수 있다. 하나만 구해서 풀리는 문제가 있다. 이게 전제야. 요거 하나만 구해서 풀리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뭔가 중간에 너무 갭이 크면 숫자의 갭이 크면 이빨 빠진 거를 채워 넣어야지만 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런 설명이 이제 좀 초급 설명이에요. 초급 설명. 알지? 수학 못하는 애들한테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설명해. 그럼 고급 설명은 뭐냐? 고급 설명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급 설명은 보세요. 내가 2를 줬는데 2분의 1로 가야 돼. 근데 문제식을 보니까 변수 2개가 곱해져 있어. 2와 2분의 1은 역수네. 역수가 나오려고 하면 누가 필요하지? 항동이 필요하지. 그래서 1을 거쳐야 돼. F2를 모르면 이거 못 풀어요. 이게 고급 설명이에요. 변수 x, y 사이의 관계로부터 출제자가 어떤 성질에 대해서 출제했을까를 예상해서 풀어야 된다. 이게 원래는 수학적인 설명이겠죠.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초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 이빨 빠진 것 같으면 더 구해라. 더 구해야 될 놈들은 다 구해놓고 하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해를 다 치고. 그래서 얘는 0에서 바로 2분의 1을 못 가요. 누구 거쳐야 돼요? 1 거쳐야 돼요. 그래서 또 구해야 돼요. 얘는. 자, 또 구할 거예요. 또 구하라고 할 때 어떻게 구하나요?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x, y가 전부 다 1일 대로 구한다랑 x가 0이고 y가 1일 대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걸로 구한다랑 이걸로 구한다. 둘 다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식을 빠르게 이해해보면 둘 다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F0는 F0 더하기 F1 빼기 2 이렇게 되죠. 맞죠? 다 대입한 거고요. 그럼 이거랑 이거는 사라지고 F1은 2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xy 곱하면 1 fx 1 fy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사라지고 이항시켜서 f1은 2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둘 다 되네요. 선생님 말대로. 됐어요? 요거까지 구했습니다. 됐어요? 자, f0가 2고요 f1이 2예요. 그때 우리는 f2는 3이고요 이 총 3개를 갖고 요거를 구하러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구하러 갈 건데 일단 구하시려고 하면 x가 누구일 때 y가 누굽니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f0가 2예요 얘는 쓸모가 있나요 없나요? 얘는 사실은 얘는 이 위에 있는 얘로 갈 때만 쓸모가 있어요. 없어도 풀 수 있어서 제가 하나 더 풀어드린 거예요.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이 친구. 알겠죠? 난이도가 낮아서 그래요. 난이도 낮은 문제라서. 이거를 풀어도 되고 저거도 풀어도 돼요. 알겠지? 근데 일단은 F0 사용은 사실은 굳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요 위에서 사용하는 거. 근데 없어도 얘는 그냥 1을 대입했으면 1로 그냥 풀리는 그런 문제다.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서로 역수라서 1을 구하는 게 포인트다. 알겠지? 굳이 설명한다면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는 3번으로 가서 F2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X가 2분의 1이라고 치자. 근데 Y는 얼마? Y는 2라고 치자. 이거 사용해야 돼. 여기 줄다. 이거 사용해야 돼. 그러면 2를 곱해주면 얼마가 되지? X 곱하기 Y는 1이 되지. 근데 앞쪽은 F2분의 1이고 이쪽은 F2가 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F1은 얼마였어? 2고요. F2분의 1이고요. 요건 얼마였어? F2는 3이었죠? 3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결국 구할 수 있는 건 F2분의 1 만 남겨놓고 이항시켜보면 요거 1 넘어가면 1 그래갖고 결과물을 구할 수 있다. 자, 요런 게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는 친구고 그거 푸는 걸 한번 맛을 봤습니다. 자, 사진 찍어주시고 자, 한 페이지 안에 사실 이 함수 방정식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없는 친구라서 한 걸음 덜하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둬야 될 것은 함수 방정식이라는 친구를 풀 때 출발 지점을 숨겨놔둘 거고 0이랑 1을 대입해서 해당 녀석까지 접근하는 방식 대입을 통해서 적당한 수를 너가 찾아야 돼요. 이거 대입을 해야 돼요. 2분의 1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왜 2가 필요하지? 2가 필요한데 왜 1이 필요하지?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요 함수 방정식에 들어있는 xy 변수의 관계를 보고 캐치를 해내셔야 돼요. 그 캐치를 할 수 있으면 조금 상급인 거고 캐치를 못하면 아까 초급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대입을 해야 되는데 대입하려고 하면 버스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 숨겨진 버스들을 어쩔 수 없이 다 노가다로 찾는다. 알겠죠? 그런 방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상위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뇌가 수학적으로 이제 수연산, 그렇죠? 수학적인 체계 안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이거 뭐 그냥 랜덤으로 막 꽂아 넣어놓고 어떻게든지 야 던져갖고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하염없이 시간이 가니까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함수 방정식이다. 자, 사진 찍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갈 거야. 여기까지입니다.